장마철 김포 매립지. 하늘은 낮게 깔리고 빗방울은 쉼없이 전투복을 때렸다. 흙탕물은 장화속까지 스며들었고 비는 어느덧 머리 위가 아니라 마음속까지 젖어들었다. 밤이 되자 병사들은 트럭 위에 얹은 천막 하나 아래에 몸을 눕혔다. 좁은 공간, 축축한 전투복. 누군가 보초에서 돌아오면 그의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야, 발 좀 치워. 나 자리 좀. 늦었어. 네가 보초 서는 사이 이미 끝났어. 잠을 자는 것도 쉬는 것도 서로를 밀치며 나눠야 하는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이 끝났고 몸은 땀과 흙에 절여졌다. 기적처럼 물차가 도착했다. 야, 샤워한다. 모두가 물줄기 아래로 몰려들었다. 얼굴, 팔, 다리, 등, 모래가 섞인 물이 몸을 쓸고 지나갈 때 비로소 사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때였다. 부관 하나가 상의를 벗고 물을 맞고 있었다. 그의 엉덩이 한쪽이 시커멓게 번들거렸다. 처음엔 흙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누군가 가까이 다가가 중얼였다. 저거 멍이다. 뭐? 그는 위관급 장교. 우리가 경례를 올리던 사람이었다. 장교도 맞나 보네. 누군가는 씁쓸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사나도 알 수 있었다. 이 군대라는 세계에선 계급이나 계선은 단지 껍데기일 뿐 조용히 눌리는 건 누구든 마찬가지라는 걸. 그날 이후 그 부관이 명령을 내릴 때 병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금의 연민, 조금의 공감, 그리고 말 없는 현실의 이해. 야, 깊이 파면개 나와. 진짜로. 뭐? 이딴 매립지에 무슨 개가 살아? 살아있더라니까. 방금 삽질하다가 집게에 물렸어. 사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지만 사실이었다. 참호를 파고 또 파면 끈적한 진흙 속에서의 한 마리, 두 마리, 꿈틀대며 기어나왔다. 진짜 얘네는 핵전쟁 나도 살아남겠다. 포를 끌고 진지를 옮기는 날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105mm 견인포를 트럭에 매달고 내렸다가 위치 잡고 방열하고 다시 철수해서 올리고 이동, 방열, 위장, 철수, 그 반복. 하루 종일 그렇게 굴러다니다 보면 땀인지 흙탕물인지 모르게 온몸을 덮었다. 어깨는 무겁고 등은 불타올랐다. 그렇게 파김치가 되어 부대로 복구하면 가끔, 아주 가끔 인사계 현수가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야, 오늘은 게튀김 간다. 현수는 트럭 옆에 쪼그려 앉아 바닷가에서 건져온 작은 게들을 기름에 튀기고 있었다. 이야, 기름 냄새 장난 아니다. 진짜, 오늘 처음으로 살아있는 기분이다. 사나는 바닥에 주저앉아게 한 마리를 집어들었다. 작고 딱딱한 껍질, 튀겨진 껍질은 바삭했고 속은 고소했다. 물 한 컵조차 귀한 훈련장에서 그 작은 튀김 하나가 인생의 보상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옆을 돌아본 사나이 눈에 여전히 포대장 텐트 옆에서만 움직이는 현수가 들어왔다. 훈련 중에도, 이동 중에도, 밤 중에도 그는 항상 포대장 옆에 있었다. 야, 현수는 훈련 안 해도 되냐? 몰라. 포대장 심부름만 하면 끝이래. 원래 저게 제일 편한 보직이래. 사나는 괜히 쓴웃음을 지었다. 개를 씹으며 마음은 씁쓸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내일도 견딜 수 있으니까. 바람은 짰고 땅은 눅눅했으며 게튀김은 바삭했다. 그 밤 그렇게 군 생활은 또 하루를 흘러갔다. 야, 오늘 목표는 직장 예비군 공장 침투다. 새벽 4시까지 대기. 어두컴컴한 이른 새벽 사나와 그의 동료들은 전투복을 입은 채 공장 근처를 서성였다. 오늘 그들은 대항군이었다. 이른바 침투조. 사나는 공장 담벼락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야, 이거 담 넘다가 뼈 부러지는 거 아냐? 야, 저기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 타고 담벼락 붙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비상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별 수 있나. 누군가는 먼저 해야 했고 그 누군가가 사나였다. 전봇대를 밟고 올라서며 사나는 전깃줄과 담벼락 사이의 틈을 노려 몸을 비틀었다. 두 손에 힘을 꽉 주고 담벼락을 짚은 순간 온몸이 흔들리듯 넘어졌다. 철퍽, 진흙이 튄 공장 바닥. 사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야야, 성공했어. 완전 영화 찍는 줄 알았다. 뒤이어 동료들이 하나둘 넘어왔다. 누군가는 바지가랑이를 찢고 누군가는 무릎을 까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날 훈련은 공장 침투 성공으로 끝났다. 오전 내내 예비군들은 어리둥절했고 직장 예비군 중대장은 우리 부대 선임하사와 따로 대화를 나눴다. 무슨 말이 오갔는지 알 순 없었지만 그날 밤 우리는 막걸리를 마셨다. 선임하사가 사줬다. 푸짐하게. 사나는 그때 생각했다. 이거 침투 성공 무마하려고 뭔가 챙겨줬구만. 막걸리 값은 충분히 나왔겠지.
다음 날은 동사무소 침투 작전. 새벽부터 총을 들고 골목골목 시장통을 돌아다녔다. 시장 사람들은 그 모습에도 별 반응이 없었다. 야, 이 동네 사람들은 총 들고 다녀도 놀라질 않냐? 그러게 말이야. 어차피 훈련인 줄 아는 거 아냐? 대화가 오가던 중 민간인 차림의 한 남자가 다가왔다. 체격은 보통, 복장은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다. 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장난감 같은 권총을 꺼내던 이사나의 허리에 들이댔다. 너, 잡혔어. 따라와. 사나는 눈을 껌뻑였다. 뭐야, 너 누구야? 나? 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나는 고개를 떨궜다. 군복도 안 입은 놈이 갑자기 튀어나와 잡았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다. 야, 진짜 베트콩이 무섭긴 무서웠겠다. 사나는 웃으며 체념했다. 그리고는 순순히 손을 들었다. 그래, 잡혔으면 가야지 뭐. 누군가의 승리, 누군가의 패배, 군 훈련이라는 무대에 선 진심이든 연기든 다들 각자의 역할을 하며 그날 하루를 또 살아냈다. 다음 날 작전은 더욱 험난했다. 이번 목표는 산꼭대기에 있는 발칸포 포대 점령. 야, 거기 올라가려면 죽음이다. 진짜. 왜 하필 산꼭대기야? 밤엔 길도 안 보인다고. 비디라곤 희미한 달빛뿐. 산길은 어둡고 가팔랐다. 나뭇잎과 바닥에 깔린 소립은 발에 밟힐 때마다 사방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퍼뜨렸다. 완전 군장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무장해제 직전이었다. 박 병장님, 이 소리로는 침투는커녕 노루도 놀라 뛰겠어요. 야, 조용히 좀 해봐. 이러다 진짜 걸린다니까. 모두가 숨을 죽이며 앞으로 기어가듯 걸었다. 그때였다. 부웅. 웅장한 비행기 소리가 머리 위를 덮쳤다. 사나는 본능처럼 그 소음에 반응했다. 지금이다. 이 소음에 나뭇잎 소리 묻히겠지. 간다. 그는 갑자기 산길을 뛰기 시작했다. 혼자서 돌아보지도 않고. 하지만 뭐야 이건? 쓱쓱 퍽 어디선가 돌멩이가 날아왔다. 사나는 깜짝 놀라 엎드렸다. 그 돌은 장난이 아니었다. 명확한 의도가 느껴지는 정조준. 야이씨. 침투고 뭐고 돌에 맞아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 사나는 몸을 숙인 채 양팔을 번쩍 들었다. 항복. 항복이여.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다. 곧이어 포대 수비조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부 예비군 형님들. 야, 네가 오늘 첫 번째 항복자다. 사나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자존심도 뭐도 없었다. 이건 진짜 전쟁이 아니라 개그다. 개그. 그날 새벽 사나는 또 하나의 웃픈 무용담을 가슴에 새겼다. 휴일이었다. 포상으로 주어진 자유시간. 사나는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앉았다. 오랜만에 찾아온 여유였다. 그때 후임병 하나가 슬그머니 다가왔다. 김상병님, 우리 라면 끓여 먹을까요? 사나는 의아한 듯 쳐다봤다. 군대에서 라면이라니 위험한 제안이다. 라면. 후임병이 재빨리 덧붙였다. 바르는 모기약으로 끓이면 연기도 안 나고 안 들켜요. 이건 군대의 비법입니다. 사나는 말없이 고개를 갸웃했다. 모기약으로 라면이라니 도저히 믿기 어려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에 솔깃해졌다. 결국 그래. 한번 해보자. 두 사람은 부대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사나이 눈에 들어온 건 실탄 박스. 야, 이거 어때? 농담처럼 꺼낸 말이었다. 그런데 후임병은 진지했다. 오, 괜찮은데요? 열전도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탄 박스에 물을 붓고 라면을 넣었다. 후임병은 모기약에 불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박스 아래에 가져다 댔다. 그 순간부터 사나는 계속해서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이거 진짜 괜찮겠지? 걱정 마세요. 저도 해봤습니다. 몇 분 뒤 후임병은 뚜껑을 살며시 열었다. 이제 익었겠지. 퍼엉. 순간 실탄 박스가 압력밥솥처럼 터져 날아갔다. 수증기, 라면, 면발, 국물 모두 공중에 흩날리며 전시 식량 투척처럼 쏟아졌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다 사나가 입을 열었다. 후임병, 대체 뭐 한 거냐? 손에 들고 있던 군모를 쥐어뜯을 듯 쥐며 바라봤다. 후임병은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라면 끓이려고 했는데. 하지만 사나이 눈빛은 단호했다. 다시는 라면 끓여 먹자고 하지 마. 그 한마디로 사건은 정리되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누구도 사나 앞에서 라면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사나와 후임병이 실탄 박스로 라면 끓이다 터졌다. 는 이야기는 해당 부대의 전설처럼 남았다. 가을이 깊어지자 부대는 겨울 준비에 돌입했다. 그날 사나와 병사 6명은 쌀이나무를 베기 위해 산을 올랐다. 햇살은 따갑고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손등에는 가시와 가지에 긁힌 자국이 번졌다. 쌀이 나무를 베던 중이었다. 들풀 사이로 윙윙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소리쳤다. 야, 이거 땅벌집 아니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허철의 상병이 성큼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더니 벌들이 들끓는 그 위에 벌컥 덮어 씌웠다. 내가 이거 밟아서 박살내면 끝이야. 다 죽는다. 말투에는 근자감이 가득했고 나머지 병사들은 눈치를 보며 슬쩍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그는 진짜로 벌집 위에 발을 내리꽂았다. 우웅. 산속이 진동했다. 모자 아래서 성난 땅벌 수십 마리가 파르르 솟구쳤다. 아가각. 야야야. 으악. 허철에는 엉덩이를 부여잡고 산속을 구르기 시작했다. 우리는 혼비백산 도망쳤다. 누군가는 신발을 벗겨둔 채 달렸고 누군가는 삽을 버린 채 비명을 지르며 내려왔다. 누군가는 허철회를 부르다가 말고 도망쳤다. 그날 이후 허철회 상병의 얼굴은 벌에 쏘여 풍선처럼 부어올랐고 우리 내무반엔 새로운 전설이 생겨났다. 점심이 가까워졌을 무렵 후임병 둘이 희죽이며 돌아왔다. 김 병장님, 계란 얻어왔습니다. 비닐봉지엔 양계장에서 얻어온 상품가치 없는 초란이 하나 가득 들어 있었고 한 손에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사온 라면 뭉치가 들려 있었다. 좋다. 오늘 점심은 삶은 달걀과 라면이다. 문제는 냄비가 없다는 것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찰나 누군가 눈을 반짝였다. 저기, 저 개밥 그릇 어때요? 모두의 시선이 산자락 및 양계장 옆에 놓인 커다란 양은 냄비 개밥 그릇으로 쏠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즉석에서 모닥불이 피워졌고 개밥 그릇은 위에서 김을 내뿜었다. 뽀득뽀득 닦인 그릇 안에는 달걀이 풀리고 스프가 붙고 면발이 익어갔다. 사나는 군침을 삼켰다. 진짜 사람 밥인지 개밥인지 구분이 안 간다. 누군가 장난을 쳤고 모두가 웃었다. 하지만 그날 먹은 개밥 그릇 라면은 세상 어느 식당 라면보다 더 깊고 따뜻한 맛이 났다. 산들바람 속 후후 불어가며 나눠 먹던 그 라면과 삶은 계란 그 속엔 땀과 웃음, 배고픔, 그리고 우정이 함께 끓고 있었다. 식사 당번은 항상 동기들 차례였다. 오늘도 주방 한켠에서 우리는 식판을 닦고 국자며 밥주걱을 세제로 박박 문질렀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불편한 표정으로 후임 하나가 슬금슬금 다가온다. 야, 수세미는 손으로 문질러야지. 장갑 끼면 뭐가 묻었는지 안 보이잖아. 죄송합니다. 다시 해. 숟가락 하나라도 없어지면 우리 얼차려 받는다. 알지? 식판을 닦다 보면 꼭 이런 말이 오간다. 이유는 간단하다. 선임들은 불시에 숟가락 검사를 했다. 숫자 맞지 않으면 운동장 한복판에서 엎드려 뻗쳐 앉았다 일어나기 수십 번이다. 야, 이번에 휴가 누구 차례냐? 이상우 일병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락시장에서 숟가락 좀 사와라. 한 세트. 싼 걸로 하나 없어졌거든. 너만 믿는다. 그렇게 휴가병은 사적 지시물품을 손에 쥐고 나갔고 우리는 그가 잊지 않기만을 바랐다. 며칠 전 누군가 얘기했다. 야, 너네 유병장 알지? 그 형 지금 가락시장에서 야채 판대. 진짜? 그 멋부리던 유병장이? 그 형 말투도 느끼했는데 야채 파는 거 상상이 안 간다. 진짜라니까. 파 고르면서도 이럴걸? 이 대파는 결이 살아있잖아. 끝이 초록색으로 갈무리 된 이 라인이 완벽해. 우리는 웃음을 터뜨리며 설거지를 이어갔다. 삶은 군대박에서도 계속된다. 야채를 팔든 펜팔을 하든 누구든. 그렇게 군 생활은 또 하루 지나가고 있었다. 1980년대 중반을 넘어서 사회는 인천에도 폭풍처럼 요동쳤다. 걸핏하면 데모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불안정은 점점 커져갔다. 대학가와 노동계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처럼 들썩였다. 그리고 그 시기의 군대는 그 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사단 전체는 매일같이 충정훈련이라는 명목하에 데모 진압 훈련을 했다. 사나는 그 훈련을 받으며 점점 더 피로감이 쌓여갔다. 충정훈련이라 함은 몽둥이를 들고 폭도 진압 훈련을 하는 것이었고 상황에 따라 최루탄도 사용한다는 말이 몇 번씩 반복되었다. 훈련은 끊임없었고 늘 긴장이 감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비상이 걸렸다. 어느 학교 운동장에서 데모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부대는 출동 준비에 돌입했다. 오늘은 나갈 거야. 다들 준비해. 중대장은 엄격하게 명령했다. 사나는 그 말을 듣고 부랴부랴 장비를 챙기며 마음속에서 긴장감을 느꼈다. 이게 진짜 싸움인가? 그날 이후 매일 같은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훈련과 진짜 상황의 경계가 흐려진다. 그리고 사과탄이라 불리는 최루탄 사용법을 가르친다.
한번 쓰면 멀리 떨어져야 한다. 눈에 들어가면 큰일 난다. 훈련에서의 가르침은 점점 더 현실적이고 그 분위기는 점점 더 살벌해졌다. 사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이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인가? 군인이라면 어쩔 수 없다지만 이건 전쟁도 아닌데. 그리고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모두 긴장한 채 준비를 마쳤고 사나도 철저히 전투복을 갖춰 입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긴장이 교차했다. 이번엔 정말 나가야 하나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전투경찰 수준에서 데모 진압을 끝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결국 실제 출동은 없었고 부대는 긴장이 풀리며 다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살벌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부대 내부에서 여전히 훈련은 계속되었고 사나는 그 여운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군 생활을 이어갔다. 아침 기상나팔이 울리면 여지없이 구보가 시작됐다. 잔뜩 부은 눈을 비비며 운동장에 집합하면 이미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앞으로 뛰어. 중대장의 고함에 맞춰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뛰기 시작한다. 헉헉대며 뒤처지는 병사가 있으면 곧장 주먹이 날아갔다. 뒤처지지 마. 군기가 빠졌냐. 그럴 땐 누구든 한 대쯤은 맞아야 멈췄다. 이등병 시절 그 지옥 같은 구보가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그냥 아침 스트레칭 정도였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연대 체육대회 성적이 좋지 않자 대대장이 완전히 뒤집어졌다. 전원 구보. 신발 벗어. 맨발로 뛰어.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두가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다. 시멘트 바닥이 바늘처럼 발바닥을 찔렀고 군홧발로 다져진 도로는 뜨겁게 살갗을 긁어댔다. 더 빨리 안 뛰어? 너희가 병사냐, 방관자냐. 처음엔 간부들도 똑같이 맨발로 뛰었다. 중대장, 소대장, 하사관들까지 어깨를 들썩이며 버텼지만 대대장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하나둘 간부들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쥐새끼들, 누군가 작게 중얼였다. 그때는 고됨보다 발바닥의 통증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모래알 하나하나가 칼처럼 느껴졌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보 행렬 속에서 나는 그저 이를 악물었다. 저녁까지 남은 날은 이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 줄어들었다. 소대장은 이제 곧 민간인 되겠네 라며 웃었지만 사나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밤마다 고참 침상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밖에 나가면 뭐하지? 제대하면 다시 재성모직으로 복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군대 오기 전부터 느껴졌던 막막함은 여전히 가슴 한편에 남아있었다. 입대 전 월급은 13만 원 남짓, 올라봤자 얼마나 될까 싶었다. 매달 나가는 교통비와 점심값을 빼면 손에 남는 건 얼마 되지 않는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삶이었다. 그런 돈으로는 분당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는커녕 원룸 하나 얻기도 벅찰 것이다. 게다가 세상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대학을 졸업한 동창들은 이미 사회 어딘가에서 자리를 잡았을지도 모른다. 그에 비해 자신은 지금도 철모를 쓰고 총을 닫고 개밥 그릇에 라면을 끓여 먹고 있다. 사나는 문득 자신이 아주 뒤처진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야간대라도 다녀야 할까? 아니면 아예 새로운 일을 해볼까? 하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사나는 수첩에 이렇게 적어본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겠다. 그래도 나는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사나의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